드디어 물건지에 도착. 4,400만 원에 나왔었는데 약 3,096만 원 정도의 6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하고 1,000만 원을 기대하면서 입찰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일전에 소개해드린 인천 임학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저희가 입찰 참여하러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통상 입찰하러 갈 때는 저희 직원이 대리 입찰을 통해 입찰을 하지만 오늘은 입찰할 물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좀 어두워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약간은 잠길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옆에 김 실장님이 타고 있습니다. 항상 차에만 타면 인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희준 실장입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하시는 편집. 자, 요즘에 제가 차량에서 잘 영상을 안 찍어요. 이동수단에도 영상을 좀 찍어서 최대한 양질의 정보나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답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 좀 위험해 보인다 라는 말들이 간혹 있어서 차량 운전 중에는 영상을 잘 안 찍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어차피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위험해 보일 것 같다고 얘기를 주시니까 최대한 자제하면서 찍곤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스펙사항이나 간략한 내용을 좀 전달드려야 되니까 세워놓고 천천히 안전하게 한 말씀을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입찰할 물건의 간략한 스펙사항은 위치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총 37평 중에 14분의 3에 해당하는 5.3평이 지분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감정가는 4,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회 유찰되어 최저가 3,096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죠. 주변 토지 평당가는 1,000만 원 정도의 시세인데 현재 최저가로 따져보면 토지 평당가는 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변 시세는 1,000만 원인데 현재 토지의 평당가는 600만 원이니까 평당 40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럼 400만 원씩 5평이니까 시세 차익만 해도 2천만 원의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은 2020년도 지분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밑으로는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총 2개 층으로 1층은 임차인, 2층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전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인프라는 500m 반경 안에 초등학교, 임학역,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물건인데 김 시장님, 오늘 입찰가는 얼마 정도 쓰면 좋을까요? 노후주택이 지분 물건이니까 최저가?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입찰 경쟁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지분에다가 노후주택이니까 최저가만 쓰면 우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으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실장님은 폐찰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이 없죠. 제가 입찰가 선정할 때 뭐라고 했죠? 감정가에서 얼마나 할인된 가격에서 입찰가를 선정한 게 아니라 2등보다 얼마나 간소한 차이로 입찰가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해당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 후 해당 부동산의 매매 차익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얻는 수익에서 얼마를 예상할 건지를 알고 입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당 물건을 좀 기준으로 보면 토지 평당가가 지금 600만 원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65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총 5평이니까 3,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의 주변 시세가 1,000만 원 정도니까 제가 한 9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한다면 650만 원 매입가 그리고 900만 원의 매도
평당 25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5평이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평당 650만 원의 입찰가를 작성하는 거 어떠세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대는 어떠세요? 700도 뭐 나쁘지 않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700만 원이면은 평당 900만 원에 판다고 했으니까 200만 원 남네요. 그럼 250, 1000만 원 딱 남네요. 네. 그러면은 뭐 아까는 왜 최저가 쓰자고 했어요? 그게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수익을 기반으로 입찰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끝없는 욕심을 내요. 작게만 쓰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요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행을 바랍니다. 그게 폐찰의 사유가 되겠죠. 소유를 하면 1000만 원은 남겠지만 욕심을 부리면 1000만 원 자체가 남질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안 되니까. 소유를 해야 비로소 기회를 만드는데 무리한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금액을 먹고 싶어서 폐찰이 지속되는 거죠. 오늘 김 실장님은 따로 들어갔으면 폐찰을 했을 겁니다. 김 실장님은 그냥 폐찰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못 벌게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입찰가 선정 얘기는 나중에 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한 다음에 낙찰의 여부를 가지고 법원에서는 촬영이 안 되니까 가까운 커피숍 같은 데 방문해서 낙찰의 여부를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드디어 입찰을 하고 사무실 복귀하기 전에 광명에 있는 명장이라는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빵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빵들이 베스트라고 하던데 여기 분위기 한번 보세요. 아이들과 같이 와서 빵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굉장히 좋을 곳인 것 같아서 조금 생각도 할 겸 아이디어도 회의를 할 겸 직원들이랑도 방문하고 저 또한 여기도 자주 오는 곳이라 빵도 맛있습니다. 참고로 협찬은 아닙니다. 고생했으니까 우리 김 실장님 빵 하나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고생하셨으니까 요 케이크로 요 딸기 케이크, 우리 실장님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해서 자, 실장님 하세요. 아이고 어우 잘 먹는다. 맛을 말씀 주셔야죠. 맛있네요. 먹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 자, 대망의 입찰 결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평짜리 지분 경매 물건 평당 650만 원에 입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전날에 생각한 입찰가를 항상 쓰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날에 내가 얼마에 쓰겠다라고 하면 그 가격 그대로 쓰고 오는 겁니다. 절대로 법원에 가서 입찰가를 올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면 법원에 딱 가보면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막 고조돼 있는 상태라 다 내 물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막 조금씩 올린단 말이야. 꼭 가져가고 싶고 이 물건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사람에게 기회가 3번 온다면 이 한 번의 기회가 오늘인 것 같고 그래서 입찰가를 막 올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 받으시면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당 650만 원에 입찰을 하면 3,200만 원 정도인데 20만 원 정도 좀 올렸어요. 그래서 3,220만 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랑 한 60만 원 차이 아주 근소하게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근소하게 낙찰받는 건 제 성격이 아니라 이번에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 물건은 조금 더 쓰고 싶어도 더 쓰지 못했어요. 지분 물건이라 그리고 뭐 일반 매매가와 약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다양한 출구 전략을 좀 예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최저가로만 입찰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물건 잘 하진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런 소액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3개월 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거를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 낙찰이 좀 돼서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공정들 순서까지도 전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법원에서 낙찰이 되면 가운데 줄로 갑니다. 가운데 명예의 줄로 가요. 거길로 딱 가서 혼자 가서 사인하고 이런 영수증 낙찰 영수증이거든요. 이런 영수증을 받고 나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잔금에 기속됩니다. 만약에 내가 폐찰이 되면 반대편 줄에서 다 같이 길게 줄을 서서 보증금을 받아가요. 폐찰하면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낙찰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참고로 저는 지분 물건이라 대출을 받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 실행이 좀 어려워요. 전체 지분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지분 물건에게 대출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입찰한 케이스도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번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지분
물건 중에 꼭 주의해야 되는 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체 물건 중에 최대한 소액 지분을 위주로 경매 입찰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메인 지분권을 가지고 입찰 참여를 한다면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의 수익도 저하되고 투자 기간도 중장기전으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지분 투자하실 때는 소액 지분만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고지가 전혀 다른 지분권자들이 최소 10명 이상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동산 지분 경매는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소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런 경우는 통상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지분을 나눠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지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의지도 전혀 없고 내가 지분을 낙찰 받던 말던 전혀 상관 안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분권자들이 시세보다는 무조건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연고지가 다른 지분권자 10명 이상 되는 그런 부동산 지분 경매는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물건의 경우는 철저하게 자금 플랜을 세워놓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번외적인 건데 제가 막 열심히 임장 가고 시세 조사하고 법원까지 가서 입찰해서 최고가 낙찰을 받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인해 낙찰의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 가격으로 공유자가 해당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들에게 낙찰권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유자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은 기존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박탈됐던 일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냥 그 지분 물건 하면 뭐해, 공유자들이 오면은 낙찰의 권리를 뺏길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입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자들이 많이 안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일전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우선 매수권의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건의 가치만 뛰어나다면 무조건 투자하셔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소액 지분을 가지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연고지가 전혀 다른 다수의 지분권자들이 엉켜있는 그런 물건들은 피해라. 세 번째, 대출에 대한 제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금 플랜을 세우고 입찰을 참여해라. 이 3가지는 지분 투자 시 꼭 명심하시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폐찰하시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찰은 실패가 아닙니다. 폐찰로 인해서 돈 주고 사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을 사게 되는 거예요. 시세 조사했죠, 임장 갔죠, 법원에서 입찰가 썼죠, 해당 부동산의 폐찰에 대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거죠. 이 또한 경매의 근육으로 키워나가서 추후에 진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분 물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고, A서부터 Z까지 이 해당 물건의 지분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달드려 볼게요. 공유자들과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내가 팔던가 매수하던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던가 다양한 출구 전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쉽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경매 물건 때문에 좀 나왔는데 혼자 하셨어요?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다 보내야지 내용 좀. 가자.